는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항식 계산인데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이 단어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공식을 몇 가지 알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 그 공식 먼저 시작할게요. 자, 공식 꼭 외워야 되는 거 내가 꼭 외우라는 대로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괄호 없는 공식은 괄호 있는 공식으로, 괄호 있는 공식은 괄호 없는 공식으로 몇 가지 중3 때 외웠던 공식들이 있어. 우선 완전제곱이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을 푼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a에 있는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란 말이야. 그게 a 2차. 2차 동생 몇 차가 나와야 돼? a 1차. 그 다음에 1차 밑에는 상수항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A와 B 이거 or이란 뜻이야. 수학에서는 더하기가 or. A나 B 둘 중에 문자를 2번 사용하라는 뜻이야. 이게 2차라는 게. 그러면 나는 A만 2개 사용할게요. 그러면 2번 맞지? 저는 A 하나와 B 하나를 사용할게요. 그래도 2개가 맞지? B만 사용할게요. 그럼 2개가 맞잖아. 그럼 예를 들면 A 더하기 B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고 해봐. A를 제일 많이 사용했을 때가 몇 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3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A만 사용하면 3번 사용할 수 있어요. A를 만약에 2번 사용한다면 그럴 때는 위에 있는 개수만큼 경우의 수가 나와서 3. A 2번에 B 1번 사용할 수도 있고 3. A 1번에 B 2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B만 3번 다 사용할 때는 숫자를 안 써요. 번갈아 A, B 2개 다 사용할 때만 앞에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야. A, B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면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라고. A만 다 사용하거나 B만 다 사용할 경우에는 숫자가 없죠. 이해 갔지? 그래서 이 공식 2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은 안 된다 그랬지. 내가 고등학교는 거듭제곱이든 뭐든 차수라는 것이 항상 뭐 반복적인 걸 풀든 뭐를 풀든 6개까지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항이 3개에 차수가 3개니까 얘는 9개라고 보시는 거예요. 얘는 항이 3개에 차수가 2면 2개씩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총 6개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공식인데 얘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갔지? 얘는 2개에 3이니까 얘도 2 곱하기 3이니까 6개짜리 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다고. 근데 6개 미만, 6개 이하까지는 되는데 이게 3 곱하기 3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어. 공식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니네가 제곱 공식이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공식은 있는데 이 공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 절대 공식 없어요. 이거는 공식이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전개를 해주는 거냐? 똑같아 위에 거랑 얘네들이랑. 얘가 무슨 뜻이야? A만 2번 다 사용할래요. 맞지? 섞어서 사용해 볼게. 그러면 A랑 B랑 사용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2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 앞에 숫자 섞어야 되겠지? 또 A랑 C랑 사용할 수도 있잖아. B랑 C랑 사용할 수도 있어. 그래서 A, B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A, B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B, C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A, C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좀 내가 좀 빨리 적어 볼게. A만 사용하는 경우, B만 사용하는 경우, C만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숫자를 쓴다 그랬으니까 숫자를 쓰고 A, B 사용하는 경우, B, C 사용하는 경우, C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전개할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3차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 이런 공식들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들에 대한 정의들을 대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 하나. 완전 제곱을 전개하는 거를 지금 배운 거야. 정리는 따로 해줄 거예요. 또 x 더하기 a하고 x 더하기 b가 있었어. 얘를 전개할 때는 x가 총 2차. 그럼 x가 1차가 되면 상수항들끼리 해서 x 1차. 그 다음에 곱. 이걸 우리는 합곱 공식이라 해서 x자로 인수분해했던 그 공식 있지. 걔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좀 늘려 이제 고등학교는 a, b, 하나 더 c까지 늘리면 어떤 공식이 만들어져? x 세제곱 하나짜리 다 쓰는 거지. A 하나, B 하나, C 하나를 썼으니까 이거는 3차예요. 어쨌든 3개를 총 써야 되는데 하나씩밖에 못 썼으니까 이걸 2번 쓰면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를 2개씩 이렇게 사용을 하면 X는 한 번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A, B, C를 다 사용하면 3개를 다 사용한 거니까 X는 쓸 필요가 없는 거겠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해 갔습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내가 공식 외우는 걸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다 정리할 거예요. 또 이제 거꾸로 한번 외워볼게.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공식을 쓰면 가로 없는 공식은 가로 있는 공식으로 가야 되니까 이건 둘 다 2차니까 가로에 2차라고 쓸 수도 있어.
그럼 내가 가로 위에 이렇게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대부호 쓰고 숫자를 써서 띵띵띵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 이런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곱이라는 거는 플러스를 제곱해도 제곱이지만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더하기뿐만 아니라 빼기도 공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2 쓰고 가운데 부호에 반대니까 플러스 2ab 이런 공식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응용할 수 있어. 3차도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물론 빼기도 쓸 수 있겠네요, 선생님. 그치? 그러면 얘는 가로 없는 공식이니까 있는 공식으로 쓸 경우 너가 더하기니까 더하기로 쓸게요. 그럼 이걸 3차가 됐어. 그럼 더하기 옆에 누구 쓰라고? 빼기를 쓰라고. 그럼 3이니까 3 썼어. 그리고 띵띵 썼어. 근데 3차인데 2개밖에 못 썼으니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한 번을 더 쓰는 거야. 그게 A일지 B일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다. 됐지? 그럼 얘는요. 얘는 빼기였으니까 빼기로밖에 못 써. 선생님 아까는 둘 다 썼잖아요. 이건 2차라서 그렇잖아. 2차는 플러스를 제곱해도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부호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둘 다 될 수 있어. 플러스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3차는 플러스를 3번 곱하면 플러스밖에 안 되고요. 마이너스는 3번 곱하면 마이너스밖에 안 나와요. 플러스 안 나와요. 그치? 그래서 세제곱에 빼기 옆에는 더하기. 3ab 하나 더 써야 되니까 a 빼기 b 이렇게.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있는 공식들 대충 이런 식으로 쓴다까지는 공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실제 우리가 외워야 될 것들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이제 이 공식들을 반드시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쁘게 정리해서 니네 책상에 하나 아니면 문 앞에도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무조건 쓰시고요. 무조건 1주 안에 이 공식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반드시. 알았지? 자, 이제 공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될 공식. 우선 완전제곱 공식들입니다. 완전제곱 공식에는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공식. 이건 뭐야?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 있지. 여기가 빼기였을 경우에는 여기도 빼기로 바뀌면 된다. 그런데 2차만 있느냐? 아니요. 응용 3차도 있다. 그래서 a 더하기 b의 3차. 근데 3차는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답이 틀려서 내가 굳이 두 번을 쓰도록 할게요. a 세제곱, b도 세제곱, 플러스 3ab. 얘처럼 똑같이 2ab처럼 3ab. 근데 3차이기 때문에 하나를 더 써야 된다 했지. 문자가 두 개밖에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 더 써야 돼. 그게 a 플러스 b가 된다.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써야 돼? a 셋, 3, a 두 번에 b 한 번, 3, a 한 번에 b 두 번, b 세 번.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얘보다는 얘를 더 많이 써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얘도 또 한번 해볼게. 시작. 얘 세 번, a 세 번. 그 다음에 3. 얘 두 번 곱하고 얘 한 번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뒤에 있는 애를 한 번 곱하게 되니까. 그래서 3, a 두 번에 b 한 번. 그 다음에 3. 얘 한 번에 얘 두 번을 해주면 부호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면서 3. a 한 번에 b 두 번. 뒤에 것만 세 번 곱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 b 세 번. 됐습니까? 전개식. 근데 전개식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항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도 있어. 그래서 a제곱, b제곱, c제곱 다 썼어. 그 다음에 두 개씩 써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얘일지 모르니까 얘일지 얘일지 몰라. 이렇게 전개가 다 됐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3차도 있겠지. nope. 절대 안 된다. 그래서 3 곱하기 3, 9개짜리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6개까지 끝. 그래서 완전 제곱은 이게 끝이다. 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괄호 있는 것을 괄호 없는 걸로 바꾸는 공식들을 지금 했단 말이야. 괄호 있는 공식을 괄호 없는 공식으로. 그럼 반대로 괄호 없는 공식을 괄호 있는 공식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괄호가 없었던 얘는 괄호 있는 공식으로 바꿔주는데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으로 둘 다 제곱이니까 더하기 옆에는 빼기 이게 2였으니까 2ab. 근데 얘는요 제곱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했는지 플러스를 제곱했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여기 끝에가 b제곱이 나오면 이 b가 플러스를 제곱해서 나온 아인지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나온 아인지 모르겠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 더 a 빼기 b의 제곱 빼기 옆에는 더하기 2ab. 됐죠?
그럼 3차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것도 a 더하기 b의 세제곱. 그럼 a 빼기 b의 세제곱도 있는 건가? 노. 빼기는 더하기를 3번 곱하면 더하기가 나오는데 빼기를 3번 곱하면 빼기가 돼요. 그래서 부호가 바뀔 수 없어 얘는. 짝수일 때만 바뀐다. 그러면 더하기 옆에는 빼기. 규칙은 똑같아. 3 a, b 맞지? 근데 이거 3차인데 2개잖아. 지금 a, b면 문자 2개밖에 곱한 게 안 되니까 하나를 더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랑 똑같은 걸 한 번 더 쓴다. a 더하기 b. 됐죠? 이것은 똑같은 곳이 하나 더 있어. 얘는 공식이 2개야. 이렇게 분배하면 얘처럼 쓰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또 인수분해를 해주면 3차는 반드시 1차 곱하기 2차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1차는 얘랑 똑같은 애가 하나 나오게 되고 2차는 a제곱을 쓰겠지. 더하기 옆에 뭐라고? 빼기를 써. 근데 숫자가 없어. 왜요? 괄호 옆에다 부호를 쓸 때는 이 숫자를 그대로 내려서 쓰면 되는데 내 앞에 있는 괄호에 숫자가 없었잖아. 여기 위에.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긴 쓰지 않아. 숫자를. 그냥 빼기 얘네 둘 곱한 거 a, b. 무조건 제곱이니까 플러스 이거. 다시 a 더하기 b 한 번 더 쓸게요. 자, 가로 없는 공식은 괄호 있는 공식으로 바꿀 때 하나가 아니라 2가지. a 더하기 b에 이것도 주고 다시 한번 써볼까? 그럼 시작.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 마이너스 3ab 가로 a 더하기 b. 됐죠? 그리고 몇 차 곱하기 몇 차가 된다고 홀수는 무조건 1차 곱하기 2차. 위에 숫자 없었기 때문에 너도 숫자 없다고. 더하기 옆에는 빼기 a, b. 2차니까 2개 썼지. 그럼 b제곱 끝. 그럼 빼기도 한번 해볼까?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의 완전 세제곱 빼기 옆엔 더하기 3ab 한 번 더 a 빼기 b. 얘는 다시 몇 차 곱하기 몇 차? 1차 곱하기 2차. 1차는 그대로 2차는 a제곱 반대 부호 쓰자 플러스 숫자 없으니까 숫자 안 쓴다. ab b제곱. 됐지? 그러면 이거는 3차도 있지 않을까? 그치 3차 있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공식 있습니다. 맞지? 괄호에서 세제곱은 없지만 그냥 세제곱 공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건 안 된다고요. 3개짜리에 3개짜리는 절대 쓸 수가 없다. 절대 없다. 그러면 여기서 봐봐. 괄호로 묶은 거 옆에 빼기 이 공식이 없으면 대신 1차 곱하기 2차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공식은 없는데 가로 완전 세제곱 공식은 없는데 가로 위에 다시 완전 세제곱 공식으로는 없는데 1차 곱하기 2차로는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시작. 1차 옆에 곱하기 2차. 자, 가로 위에 숫자 없으니까 너도 숫자 쓰면 안 돼요. 2차니까 더하기 옆에는 빼기를 쓸 차례. a, b를 뺄 수 있고 b, c를 뺄 수 있고 c, a를 뺄 수도 있고 빼기 옆엔 더하기 3a, b, c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거까지. 그 다음 또 이거 2차도 있겠네요. 그럼 3차가 있으니까 당연히 2차도 있죠. 3차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 제곱 있겠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되겠네요. 왜? 3고 3개짜리에 2개짜리면 6개 3, 2, 6 이런 거 6개짜리는 무조건 돼. 항과 차수의 곱이 6 이하인 건 무조건 공식이 있다. 얘는 안 된다. 가로로 세제곱은 안 된다. 그치? 그럼 이거는 더하기 옆에는 빼기 2 얘일지 or 얘일지 or 얘일지 모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긴 4차도 있어. a 4제곱 우리가 2차에는 하나 더 있지. 합차 공식도 있었어요. a제곱 빼기 b제곱은 맞지? 완전 제곱으로는 안 되지만 왜? 빼기는 없지. 제곱에서는 무조건 보호가 뭐가 된다 그랬어? 플러스니까.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는 이렇게는 못 쓰는 거야. 이 b의 제곱, 뭐 빼기의 제곱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가운데가 다 플러스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완전 제곱 공식은 없고 합차 공식으로 a 더하기 b, a 빼기 b. 너무 중요한 거죠. 유리화 할 때 대부분 다 이 공식을 쓰더라. 그 다음 4차 공식 있어요. a 4제곱. 4차는 다 짝수로만 이루어진 거. 4차. 그 다음 밑에는 2차들만 있고. 그 다음 다시 4차. 이건 합차 공식처럼 나오는데 짝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하기를 제곱해도 어차피 제곱, 플러스를 제곱해도 빼기를 제곱해도 전부 다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가운데 빼기 ab 더하기 b제곱하면 이런 식으로 합차처럼 나오는 4차가 나온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전개식.
자,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던 이 공식 우리가 이런 거 썼었잖아. 합곱 공식이라고 일명 불렀던 거. 이게 뭐였어요? 시작. x제곱. 얘네들을 쓰니까 a 더하기 bx. 그 다음 a, b. 맞지? 근데 이걸 늘려. 하나, 둘, 셋. 그럼 뭐가 돼? 시작.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나짜리 썼으니까 두 개가 더 필요하겠지? x제곱. 이번엔 두 개짜리 쓰니까 ca x 한 번 쓰고 마지막에 세 개를 다 a, b, c로만 쓰면 세 개 다 썼으니까 더 이상 쓸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의 공식들은 무조건 미친 듯이 하루에 10번씩 쓰면 내 손에 장지지건데 지금 내가 하듯이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루에 10번씩 읽거나 아니면 쓰거나, 근데 쓰면서 읽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해야지만 풀 수 있다. 됐습니까? 우선 공식 여기까지.